내가 은퇴 후 얼마가 필요한지 모르겠다. 그러면 잘 클릭하셨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노후자금 얼마면 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은퇴를 하려면 노후자금으로 10억이 필요하다라는 게 유행했었는데, 물론 요즘도 10억을 모아야 은퇴가 가능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기는 한데요. 근데 그 목돈을 10억 모으는 것보다도 요즘은 은퇴 후 월 500만 원을 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현금 10억이라는 목표가 현실과 좀 괴리감이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얼마를 모으느냐보다 매달 얼마가 들어오느냐로 관심이 옮겨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현금 10억은 왠지 불가능해 보이는데 월 500만 원은 잘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먼저 나는 이 목돈을 준비해서 은퇴를 하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은퇴 생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 봐야 되는데, 요즘은 60세 넘어서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정년을 60세로 보고 60세에 은퇴를 해서 평균 수명인 85세까지 산다고 가정을 하면 은퇴 생활 기간이 한 25년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생활비는 얼마나 들어갈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 각자 생활비 규모는 우리가 다 다르겠지만 평균값을 들여다보면 중앙일보 기사에 나와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평범한 생활을 할 때 필요한 금액이 개인은 한 달에 205만 원, 부부는 한 달에 33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부부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곱하기 12달 하면 3,960만 원이니까 거의 4천만 원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연 4천만 원이 매년 오르는 물가 상승률만큼은 필요하겠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물가는 계속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 4천만 원에 플러스 물가 상승률만큼의 금액을 더 준비하거나 그만큼의 투자 수익을 더 내야 합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내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 아까 은퇴 생활 기간은 25년, 그리고 생활비는 매년 4천만 원이라는 평균값을 가지고 25년에 곱하기 4천만 원을 하면 10억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비 규모나 은퇴 생활 기간에 따라 차이 나지만 보통 평균값으로 보았을 때는 10억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은퇴 생활 기간은 25년 정도로 많이 잡아서 이걸 25배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25배의 법칙은 스콘 리킨스의 파이어족이 온다라는 책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25배의 법칙에는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5배의 법칙에서는 물가 상승률과 투자 수익률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일반적인 사람이 그렇게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죠. 요즘같이 물가가 많이 오르면 투자해서 그만큼 수익을 못 내는 사람들도 많고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투자 수익이 낮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매년 지속해야 되며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또 15.4%의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생활비를 더 많이 준비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평균 수명이라고 하는 게 아까 은퇴 생활을 25년으로 산정한 게 정년부터 평균 수명 기간까지를 어림 계산해서 25년 정도로 잡은 것인데, 목돈을 가지고 은퇴를 할 경우에는 자칫 잘못해서 죽기 전에 돈을 다 써버리면 정말 무전장수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낭패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은퇴 설계에 조금 더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실 목돈 형태의 자산을 선호해요. 현금, 예적금, 주식처럼 언제든지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이런 자산들을 대부분 선호하시는데, 이런 자산만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현금으로 바꿔서 금고에 넣어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은퇴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금고에서 매달 생활비를 꺼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고가 점점 비어가면 굉장히 불안하지 않을까요? 이런 목돈 형태의 자산들은 우리가 장수를 하게 될 시에는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목돈 형태의 자산을 현금 흐름 방식으로 조금 바꿔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수명이 늘어나는 것들에서 그래야지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고정적으로 매달 일정한 금액, 적어도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비 수준만큼은 이번 달에 다 써도 다음 달에 또 나올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이런 형태의 대표적인 자산이 당연히 연금 자산이겠죠. 근데 이 연금 자산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큰 돈이 필요하다면 한꺼번에 이 돈을 다 꺼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은 사실 이런 자산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목돈형 자산, 연금형 자산, 이 두 가지가 전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매달 쓰는 생활비는 연금형 자산에서 충족을 하고 여행을 간다거나 새로운 취미를 가지거나 그러면 들어가는 돈들이 또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에서 꺼내 쓰는 투트랙 전략을 만들어 놓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은퇴를 준비한다고 하면 매달 꾸준히 받을 수 있는 연금형 자산 하나와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한 목돈형 자산이 필요하다까지는 이해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 자산을 뭘로 준비해야 될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죠? 이 두 가지 자산을 준비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들어서 어떤 분은 내가 가만히 있더라도 회사는 일을 하니까 회사의 지분인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이득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주식형으로 이 두 가지를 모두 준비하실 수도 있으실 거고요. 특히 요즘에는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근데 아니다. 한국은 부동산 불패다. 무조건 부동산으로 준비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언제든지 판매가 가능한 부동산 하나와 나머지 연금형 자산은 상가나 원룸 같은 부동산을 구매해서 월세로 충족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아마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이시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40, 50대 분들이 보통 가장 많이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이 이제 국민연금이랑 몇 년 전에 보험하는 친구가 하나 가입해달라고 해서 별 생각 없이 가입한 연금보험 1개 그리고 은행 예적금 몇 개 이런 식으로 들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앞서서 우리가 은퇴 후에는 연금형 자산과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목돈형 자산 이 두 가지를 준비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조금 어설퍼 보이기는 하지만 국민연금과 연금보험에서 나오는 연금액과 예적금에 있는 목돈이 있으니까 이 투트랙 전략에 맞기는 합니다. 그죠?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산을 원화가 아닌 달러로만 바꾸어줘도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거 달러로 준비하면 달러가 내리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투자하는 것처럼 돈 잃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화폐는 원화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모든 것을 원화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은퇴만 생각하면 안정적이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해지게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꾸준한 원화 가치의 하락입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게 2025년인데요. 2025년 최저시급이 현재 1030원입니다. 그런데 1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10년 전인 2015년만 해도 최저시급이 5580원이었어요. 10년 만에 최저시급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근데 최저시급만 올랐나요? 아니죠. 마트에서 장 보는 모든 물품들이 10년 전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10년 전인 2015년만 해도 사람들은 연금을 월에 3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엄청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때 연금으로 3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와 대박이다 박수치고 이럴 때예요. 그런데 현재 2025년에는 어떻죠? 10년이 지난 현재 2025년에는 사람들이 월에 500만 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가요? 물가 상승률과 사람들이 원하는 연금액이 어느 정도 비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10년 전에 원화가 아닌 달러를 가지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투자에 성공해서 수익률 자체를 엄청나게 높여버리는 게 가장 베스트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게 어렵다면 원화를 달러로만 바꾸어줘도 물가 상승률에 어느 정도 대비가 된다는 거예요. 2015년에 원화 1억을 가지고 있었다면 물가가 계속 올랐기 때문에 실제로 그 가치는 엄청나게 떨어졌을 텐데 달러로 1억을 가지고 있었다면 원화 대비 물가 상승률을 훨씬 더 많이 방어할 수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야 그거는 지금 달러가 비싸니까 상황이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최근 30년간 원달러 환율을 보겠습니다. 원화 가치와 대비를 하였을 때 달러의 가치는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밑에 최저점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연금이나 노후에 사용할 목돈처럼 긴 기간 동안 불이가 되는 상품은 원화 연금이 아니라 달러 연금, 원화 목돈이 아니라 달러 목돈 이렇게 달러로만 바꾸어줘도 훨씬 낫다는 거예요. 훨씬. 그러면 이 달러 자산은 어떻게 준비하는 건데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제가 이 영상에서 달러 상품까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냥 말씀하시는 분도 많으시지만 원래는 이 모집 종사자가 금융상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원칙적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회사의 준법 감시인에게 내용이 적합한지 심사를 받은 뒤에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법하게 심사를 받은 뒤에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텐데 연금형 자산은 달러 연금 그리고 목돈형 자산은 달러 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참고로 저는 대구에 있는 세무사 사무실과 보험회사의 직원인데요. 우리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요건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거기에 달러로 인플레이션까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이 투 트랙으로 준비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시청하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 영상 내용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연금형 자산과 목돈형 자산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준비하는 방법은 부동산, 주식, 연금, 예적금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나는 부동산 주식으로 은퇴 후에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다 라고 하면 그게 가장 베스트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게 힘들기 때문에 원화 형태의 자산으로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원화 자산을 우리가 달러로만 바꾸어 보자까지 이야기를 드렸고요. 다음 영상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은퇴 후 노후 대비를 위해서 혹은 그냥 돈을 모으는 목적으로 이 달러를 어떤 방식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이니까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